박노인은 아내의 기일을 맞아 오래된 거실을 천천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내려놓은 액자와 서류철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피로와 그리움이 함께 비쳤습니다. 방 안엔 아침 햇살이 얇게 내려앉아 오래된 가구의 먼지를 비추고 있었지요. 잠시 뒤 초인종이 울리자 노인은 허리를 곧게 펴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큰아들 창호 부부와 작은아들 민수가 순서대로 들어왔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인사했지만 어색한 공기가 금세 거실에 가라앉았습니다. 노인은 준비해둔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가족들을 불러앉혔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조심스러웠고 말끝마다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하실 건가요? 창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노인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아내가 남긴 적금과 자신이 모아온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숫자들은 크지 않았지만 노인에게는 삶 전체와 같았습니다. 민수는 서류를 바라보며 형에게 시선이 쏠린 노인의 모습을 보고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윤지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을 들었지만 표정은 어디선가 계산을 굴리는 듯 했지요. 노인은 가족에게 재산을 정리해 두는 것이 남은 생을 편안하게 만드는 일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철 하나를 꺼내며 법무사와 상담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식탁 위엔 서류와 손때 묻은 노트, 그리고 노인이 적어둔 간단한 계획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표정에는 기대보다 의문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지요. 윤지영은 식탁 한쪽에 놓인 서류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후 오랫동안 가게 관리를 맡아왔고 재산 문제가 모호하게 남는 것을 누구보다 불안해했지요. 노인의 설명이 끝난 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는 조용히 손가락으로 계산기를 눌렀습니다. 계산기 소리는 거실의 공기를 한층 더 굳게 만들었습니다. 창호는 아내가 불편한 이야기를 꺼낼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말릴 명분도 자신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형수의 행동을 지켜보며 자신의 몫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에 속이 뜨겁게 일었습니다. 노인은 모두의 시선을 받자 어깨가 경직되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최석이는 분위기를 살피며 혹시나 싸움이 벌어질까 긴장한 눈빛으로 가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정확한 분배 기준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지영의 말은 낮았지만 식탁 위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노인은 잠시 멈칫하며 종이 위를 손끝으로 문질렀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자신도 모르게 드러나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창호는 아내의 말을 감싸기 위해 부드럽게 한마디 거들었지만 상황을 바꾸진 못했습니다. 민수는 형수의 질문이 자신을 압박하는 것처럼 느껴져 다리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서류에 적힌 금액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생각처럼 명확하지 않았고 말끝이 자꾸 흐려졌습니다. 윤지영은 여전히 계산기를 쥔 채 재산 규모와 현실적 지출을 비교하며 의구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식탁 위에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용히 퍼지고 있었지요. 거실에 앉아있던 세 사람의 표정은 점점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창호는 아버지의 불분명한 설명보다 동생이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더 신경 쓰였죠. 민수는 자신이 언제나 뒷순이었다는 오래된 감정이 다시 올라와 숨이 가빠졌습니다. 윤지영은 더 말할까 망설이며 계산기를 쥔 손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자식들이 서로를 흘겨보는 모습을 보며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최석이는 자리에서 살짝 몸을 앞으로 숙이며 중재하려 했지만 타이밍을 잡지 못했죠. 공기는 뜨겁게 달아오르고
사소한 숨소리까지 서로를 자극하는 듯 했습니다. 노인의 손등에는 어느새 차가운 땀이 맺혀 있었고 떨림이 은근히 심해졌습니다. 형만 챙기면 속이 편하겠죠? 민수의 말이 튀어나오자 거실 전체가 흔들린 듯 조용해졌습니다. 창호는 당황하며 동생을 바라봤지만 이미 민수의 시선엔 오래 쌓인 분노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윤지영은 민수의 발언이 자신을 향한 것이라는 걸 느끼고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창호 역시 억눌렀던 감정이 자극받아 동생을 향해 어깨를 세웠습니다. 노인은 자식들의 감정이 폭발하기 직전이라는 것을 깨닫고 두 손을 번갈아 쥐었다 폈습니다. 최석이는 주변을 둘러보며 혹시라도 상황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조마조마해했습니다. 민수는 형이 늘 앞에서 결정을 주도했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창호는 동생의 원망을 이해하면서도 자신 역시 큰 책임감을 혼자 감내해왔다는 마음이 일렁였습니다. 두 형제의 감정은 서로에게 향하기 시작했고 작은 오해들이 커다란 균열로 바뀌고 있었죠. 새벽 공기가 아직 가라앉지 않은 시간, 박노인의 방은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고 협탁 위에 늘 두던 안경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창호는 방 안을 둘러보다 노인의 외투가 사라진 것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지영은 급히 현관 신발장을 열어 운동화 한 켤레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민수는 잘못된 예감에 식은땀이 흐르며 집안 곳곳을 허둥지둥 확인했습니다. 거실 테이블에는 노인이 어젯밤 정리하던 서류철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최석이는 혹시나 싶어 노인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시도했지만 전원이 꺼진 상태였습니다. 세 사람은 방금까지 있던 공기가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죠. 아버지 어디 가신 거야? 민수는 목이 메인 채 말끝을 흐렸습니다. 창호는 즉시 파출소에 연락하자고 결정하고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윤지영은 태블릿으로 노인이 이용하던 버스 노선과 병원 방문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파출소에 도착한 가족은 근무 중인 경찰에게 새벽 시간대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노인이 버스 정류장 근처로 걸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주변 편의점 직원들은 날이 밝기 전 노인이 천천히 거리를 건너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최석이는 노인의 친한 지인들에게 일일이 연락을 돌려 자취가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모두 같았고 노인의 행방은 더 깊은 안개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죠. 가족은 점점 불안에 잠식되며 서로의 시선을 피한 채 조용히 밖으로 향했습니다. 창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노인의 방 한쪽에 놓인 낡은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오래된 병원 영수증과 검진표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날짜는 몇 년 전부터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아버지가 혼자 치료를 다녀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손끝이 굳었습니다. 민수는 창호의 표정 변화를 보고 다가와 서류를 확인하더니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윤지영은 가방 안에서 약봉투와 병원 예약증을 꺼내며 노인이 왜 이런 일을 숨겼는지 생각했습니다. 최석이는 서류의 병원명을 확인하고 즉시 해당 병원에 전화해 최근 방문 여부를 조회했습니다. 병원 측은 노인이 마지막으로 어제 오후에 진료를 받았고 근처 공원 방향으로 걸어갔다고 알려줬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노인이 재산을 급히 정리한 이유가 병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흔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아픈데도 우리한테 말도 안 하신 거야. 민수의 목소리는 무너질 듯 떨렸습니다. 창호는 벽에 기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오랫동안 홀로 감당해왔을 외로움과 두려움을 떠올리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윤지영은 자신이 던졌던 말 한마디가 노인의 마음에 어떤 상처를 남겼을지 떠올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최석이는 공원 위치를 지도로 띄우고 노인이 이동했을 가능성이 큰 동선을 분석했습니다. 가족들은 서둘러 차에 올라타 병원 인근 공원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차 안에는 누구도 말을 잇지 못한 채 카메라 플래시 같은 긴장감만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모두 같은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라진 노인을 찾기 위해, 그리고 뒤늦게 마주한 진실을 해결하기 위해 달리고 있었죠. 공원 입구에 도착한 가족들은 넓은 잔디밭과 산책로를 초조하게 훑어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린 낙엽이 길을 덮고 있었고, 이른 시간 산책을 나온 몇몇 주민들만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죠. 창호는 주차장에서 내리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며 노인의 흔적을 찾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민수는 손을 떨며 벤치와 화장실 근처를 확인했고 얼굴엔 이미 불안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윤지영은 공원 관리실로 뛰어가 직원에게 혹시나 노인을 봤는지 묻고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최석이는 산책로 지도를 펼쳐 노인이 앉아 쉴 만한 장소를 체크하며 가족에게 위치를 나눠주었습니다. 멀리서 청소 노동자 2명이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고 민수는 그들에게 급히 다가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노동자들은 새벽에 한 노인이 힘이 없어 보였다는 말과 함께 의자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이에요. 아버지 계셨던데. 민수는 숨을 몰아쉬며 그 방향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산책로 끝자락의 의자엔 노인이 지친 듯 몸을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창호는 한순간 숨이 멎는 느낌이 들어 잠시 멈춰 섰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들어 가족들을 바라봤고 그 얼굴에는 체념과 안도가 뒤섞인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지영은 다가가는 걸 망설였지만 이내 손가락을 꽉 쥐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노인은 가족들 앞에서 조용히 손을 떨었고 창호는 서둘러 외투를 벗어 아버지의 어깨에 둘렀습니다. 민수는 순간 울음이 차올라 고개를 숙였고 뒤늦게서야 자신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최석이는 노인의 상태를 확인하며 즉시 병원 진료를 권했고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책로 위의 작은 의자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자리가 아니었고 다시 이어지는 가족의 시작점이 되었죠. 병원에서 기본 검사가 끝나자 가족들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의사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노인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안정감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의사는 노인의 상태가 즉각 위험한 것은 아니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창호는 설명을 들으며 의료비와 생활관리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지 계산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는 손을 깍지 낀 채 고개를 끄덕였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죠. 윤지영은 스마트폰 메모장에 필요한 의료비와 앞으로의 일정 등을 조목조목 적어 내려갔습니다. 최석이는 가족이 동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롭게 정리해야 할 문서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의 공기는 이전과 달리 차분했고 모두가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었죠. 아버님 치료비는 저희가 우선 나눠서 부담하는 걸로 해요. 윤지영이 조심스럽게 제안하자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창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 집을 수리해 생활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꺼냈습니다. 민수는 돈 대신 시간을 들여 아버지의 통원 치료와 생활 관리를 맡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지영은 법률적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문가와 함께 재산 관련 정리를 투명하게 진행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최석이는 유원장과 재산 분배 관련 내용을 중립적으로 정리해 가족의 합의를 서류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인은 자식들이 싸움이 아닌 협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호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앞으로 모든 결정을 함께 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민수는 작은 부분이라도 아버지에게 짐을 덜어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가족들은 더 이상 재산을 둘러싼 폭풍이 아닌 서로를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걸음을 맞추고 있었죠. 며칠 뒤 노인의 생일을 맞은 집안에는 은은한 음식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창호는 이른 아침부터 거실을 정리하며 가족들이 편히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민수는 노인의 진료 일정과 생활 습관을 기록한 관리표를 인쇄해 식탁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윤지영은 직접 준비한 반찬을 차리며 접시의 위치 하나까지 꼼꼼히 정리하고 있었죠. 최석이는 새로 정리한 문서 서류를 봉투에 넣어 들고 와 오늘 함께 검토하자고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노인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오며 오랜만에 느껴지는 집안의 활기를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창호는 아버지를 부축해 식탁에 앉히고 의자를 반듯하게 맞춰드렸습니다. 민수는 촛불을 켜기 전 잠시 아버지 쪽을 바라보며 마음속 감사를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같이 먹어요. 천천히 오래요. 창호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가족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윤지영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수저를 챙겨 놓았고 노인은 손을 가만히 올려놓으며 여유로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최석이는 촛불이 흔들리지 않도록 손바람을 막아주며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민수는 식탁에 올린 케이크를 바라보다가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하고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가족들을 둘러보며 맑은 눈빛으로 감사의 뜻을 보냈습니다. 창호는 형제끼리 눈빛을 주고받으며 예전보다 한층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식탁 위 촛불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꺼지지 않았고 이는 마치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조용히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집안은 더 이상 갈등의 그림자가 아닌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고 잃었던 시간들이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었죠.